안녕하십니까. 2020년 6월 29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윤미향 의원 얘기 좀 해보죠. 왜냐면 윤미향 의원과 정의기억연대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그동안 상당히 진척될 것 같았는데 뭐 별 얘기가 없었습니다. 아마 기자들, 현장 기자들이 워낙 뭐 피의 사실 공표 문제로 법무부나 뭐 검찰이 이제 조심을 하고 있고, 법무부는 그런 지시를 계속 하고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취재를 잘 못했던 것인지, 그리고 지금 윤미향 의원 주변 정의기억연대 또는 정대협 뭐 이런 데 사람들 회계 책임자 계속 부르긴 했는데, 여튼 거기서 흘러나오는 얘기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하나 둘씩 흘러나오고 있다. 그러면은 결국 윤미향 의원에 관한 수사, 정확하게 얘기하면 정대협과 정 의원의 자금 흐름 뭐 이런 거죠. 그 수사가 이제 막바지에 치닫고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의견이 드는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뭐 벌써 기억에 가물가물합니다만은 윤미향 의원 문제의 핵심은 윤미향 의원이 정대협과 정 의원의 어떤 대표 또는 이사장 뭐 이런 거를 활동을 해가면서 거기에서 받은 성금, 후원금 이런 것들을 유용했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게 핵심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왜 이런 의심을 갖게 됐느냐? 그동안에 이제 이용수 할머니가 문제 제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서 이상한 자금 흐름들이 계속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또한 회계 처리가 불투명했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대협, 정의연 뭐 이런 데가 대개 뭐 이제 올해 쓰고 남은 돈이 있으면 다음 해로 2월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올해 쓰고 남은 돈이 있는데 다음 해에 전년도 2월액은 0원 뭐 이렇게 기록된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게 한두 건이라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왜냐면 그때마다 정대협과 정의연은 실수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한두 건이라면 그렇지 뭐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넘어갈 텐데, 그게 아니고 거의 문제 제기가 나오는 것마다 실수라고 하기에는 좀 이상하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연히 벌어진 일이 뭐 5개가 겹치면 필연이다 뭐 이런 이제 법조계 여러 가지 농담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처럼 뭐가 좀 이상하다 이제 하는 느낌이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근데 그 중에 또 하나의 결정적 장면이 나타났다. 지난번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사실은 이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왜 굿즈라고 하는 거 있죠. 뭐 배지라든가 뭐 마크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관련 상품, 캐릭터 상품이나 이런 거를 만드는 그런 회사들은 사회적 기업으로 등록을 해놓고 거기서 이제 그걸 팔아서 남는 수익의 뭐 몇 퍼센트, 지난번 보니까 뭐 한 40%를 이제 정의연에 기부하는 거로 돼 있는 그런 사회적 기업도 있더군요. 그러니까 몇 퍼센트를 자동적으로 이렇게 기부하는 방식으로 이제 거기에 있는 굿즈 사업을 독점하는 이런 계약 관계를 맺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거기다 정의연이나 정대협이나 이런 데에 한 뭐 매출을 1억을 올렸는데, 자, 그 중에 뭐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을 내가 다시 정의연에 돌려줬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거는 리베이트다 이렇게 단정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회적 기업으로서 그렇게 계약 관계를 맺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세히 들여다봐야 된다. 근데 또 하나, 이제 최근에 회계 책임자나 공연기획사 대표 뭐 이런 사람들을 검찰이 계속 부르고 있는데, 엊그제는 A 공연기획사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정의연과 정대협, 그 다음에 뭐 김복동의 희망, 뭐 이런 것들이 다 정의연 관련 단체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에서 2013년부터 최근까지, 그러니까 뭐 대략 한 7년, 6, 7년 정도 되죠. 각종 용역 대금으로 그쪽 A 공연기획사로 건네간 돈이 7억 4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 A 공연기획사라는 건 뭐냐? 공연기획을 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수요 집회, 그 다음에 위안부 기리밀 뭐 이런 거 정대협과 정의연이 각종 행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행사를 기획하고 거기에 있는 음향장치, 무대 설치 뭐 이런 것들을 돕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뭐 꼭 이 일만 하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이 돕는 곳인데 거기에 2013년부터 지금까지 7억 4천만 원이 건네갔는데, 이 대금은 물론 정의연, 정대협 뭐 이런 데에서 이 공인기획사 대표의 계좌로 입금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공연기획사 대표가 다시 그 돈 중에서 2억 5천만 원을 지금 얘기한 정대협, 정의연, 김복동의 희망 이 단체로 계좌로 송금을 했다는 거거든요. 계좌로 송금을 했다. 이게 이제 전형적인 리베이트 방식이죠. 그러니까 매출액을 부풀려서 돈을 지급하고 그 중에 일부를 떼서 돌려받는 전형적인 리베이트 방식이다. 그렇게 이제 검찰이 보고 있다고 합니다. 전형적인 리베이트 방식인데 왜 그렇게 보고 있냐면 윤미향 의원 잘 아시다시피 정대협, 정의연 여기에 상임대표, 이사장, 공동대표 뭐 이런 걸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공통점은 윤미향입니다. 윤미향. 그 다음에 김복동의 희망이라는 거 잘 아시다시피 여기에는 윤미향 의원뿐만 아니고 윤미향 의원의 최측근들이 다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윤미향 의원 본인, 남편 김삼석 씨, 그 다음에 마포쉼터 소장 사망했죠 지금 손영미 소장, 그 다음에 인터넷 매체 미디어몽구 김정환 대표, 그 다음에 지금 윤미향 의원의 보좌관으로 들어가 있는 통일뉴스 기자 출신 조정훈 씨, 그 다음에 정대협 활동가 출신 안선미 씨, 이 사람은 지금 비서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김복동 희망의 다 운영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김복동 희망은 사실상 윤미향 의원이 좌지우지하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곳이다.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공연기획사 대표는 2억 5천만 원을 되돌려준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순수한 후원금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후원금이다. 그럴 수도 있죠. 순수한 후원금일 수도 있습니다. 왜 제가 그 가능성일 수 있느냐 이렇게 보느냐면 이 2억 5천만 원을 계좌로 다시 되돌려줬다는 얘기거든요. 계좌로 되돌려주면 증거가 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리베이트라면 그게 아니고 현금으로 되돌려줬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현금이라면 오히려 리베이트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데 계좌로 되돌려줬다는 점 때문에 순수하다는 건 좀 어폐가 있지만 후원금일 수는 있겠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이 공연기획사 대표의 주장대로 후원금임이 성립하려면 그러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느냐? 우선 첫 번째, 회계 처리가 명확해야 됩니다. 회계 처리가. 무슨 얘기냐면 자, 매출장부 7억 4천만 원 그거 확실하게 기록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와 별개로 이제 정의연이나 정대협이나 김복동의 희망에서 그 회계장부를 썼지 않겠습니까? 그럼 썼으면 거기에 뭐 이 공연기획사 대표 이래서 2억 5천만 원 이 물리고 한꺼번에 받은 건 아니니까 뭐 몇천만 원 몇천만 원 해서 후원금, 그래서 후원금 계좌 별도로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 후원금 계좌에 합계가 2억 5천만 원이 되더라 따져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검찰도 여기에 대해서 이거 리베이트네 이렇게 얘기 못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명확하게 매출은 매출이고 후원금 받은 거는 또 후원금 받은 것인데 그 회사가 같은 거죠. 그 회사가.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또 정의연이나 정대협 그 관계자들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원래 7억 4천만 원의 매출이 나갔는데 이게 그 공사대금을 부풀린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그 매출액을 잡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다른 공연기획사나 이런 데가 들어와서 뭐 입찰 같은 걸 할 때 그런 데가 따갈 수도 있지 않느냐. 근데 그런 데는 후원금 안 내는데 이렇게 해명 또는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도 완전히 틀렸다 하긴 어려운데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또 함정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공연기획사하고 정의연, 정대협, 김복동의 희망 이 세 단체가 결국 내부자 거래를 했다는 것이냐? 무슨 얘기냐면 후원금을 앞으로 내겠다는 그런 약속을 받고 그 공연기획사로 몰아줬느냐?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경쟁업체를 물리치기 위해서 일단 7억 4천만이라는 매출을 이 공연기획사에 몰아주고 그 다음에 사전에 이 이면계약이라고 하죠. 그걸 이면계약 명목으로 2억 5천만 원을 후원금으로 땡긴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건 합리적 관측입니다. 아니 자기네들이 설명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단체로 몰아줬다는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내부자 거래죠. 명확하게. 그러면 이면계약을 결국 맺은 것이나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되면 이거는 또 다른 법적인 문제를 낳는다. 그러니까 정의연, 정대협, 김복동의 희망 이 세 단체는 이 공연기획사와의 거래가 리베이트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려면
그것이 명확하게 계약관계나 회계장부 처리가 명확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내부자 거래가 아니다. 이면 계약은 없었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그래서 제가 아까 순수한 후원금이냐 아니냐 이 부분을 따져야 된다. 그런데 이거 아마 이 공연기획사에서 순수한 후원금이다 이렇게 끝까지 주장하는 거 쉽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쪽으로 가면 이게 무슨 리베이트가 되고 저쪽으로 가면 내부자 거래가 되는데 어떤 걸 인정해도 다 범죄가 됩니다. 가능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은 일단 리베이트일 가능성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 이 정도가 되면 그리고서 이제 이번 주 내 정도에 윤미향 의원을 소환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임시국회가 7월 4일이죠. 오늘이 29일. 그러니까 아마 이번 주는 끝나고 소환하지 않을까. 왜냐면 이번 주에 소환했는데 본인이 뭐 국회 일정 어쩌고저쩌고 하고서 소환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럴 경우에 이제 체포영장을 청구를 해야 되는데 체포영장 청구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국회가 회기 중에는 곤란하죠.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엔 이번 주를 넘길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다음 주에는 회기 중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죠. 뭐 임시국회 또 소집하면 뭐 방탄국회 비슷하게 소집하면 모르겠지만 현재로선 그럴 계획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거와 별개로 또 길원옥 할머니 기억나시죠? 마포 쉼터의 마지막까지 계셨던 길원옥 할머니. 이 길원옥 할머니가 2017년 11월 22일에 정의기억재단 여기로부터 1억 원의 1억 원을 받습니다. 이 1억 원은 뭐냐면 2015년 12월에 한일 간 합의에 따라서 위안부들한테 1억 원씩 지급하는 게 있었죠. 이거를 정 의원이 받지 말라 할머니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 받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1억 원을 그 할머니들이 못 받으니까 대신 국민성금으로 1억 원을 주겠다 해서 성금을 모금해서 2017년 11월 22일 오전 10시 52분에 정의기억재단 이름으로 길원옥 할머니 통장에 1억 원이 꽂힙니다. 1억 원을 줬다 이거죠. 그런데 이게 들어가자마자 10시 52분에 들어가자마자 11시 56분 1시간 정도 만에 다 인출이 됩니다. 500만 원은 현금으로 5천만 원, 2천만 원, 2,500만 원 이거는 다 수표로 인출이 됩니다. 그럼 이 돈은 뭐냐? 이 돈은 뭐냐? 뭐 인출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돈은 뭐냐? 왜 1시간 정도 남짓에 1억 원을 다 인출했느냐? 누가 인출했느냐? 왜 그러냐면 이때 길원옥 할머니는 치매였습니다. 누가 인출했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자 그동안에 이 1억 원의 용처에 관련해서 정 의원이 설명해 온 게 있습니다. 5천만 원은 정 의원에 기부를 했고 이 5천만 원은 여기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부했을 수도 있겠죠. 안 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1,000만 원은 양아들에게 지급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출금한 기록을 보니까 1,000만 원 단위는 없습니다. 그럼 또 이 해명은 거짓이냐? 이런 이제 의심이 나오겠죠. 이 부분도 아마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을 텐데 이것도 의문스러운 겁니다. 1시간여 만에 1억 원이 다 빠져나간 부분. 근데 길원옥 할머니가 만약 치매가 아니라면 그러면 이 5천만 원을 정말 자기가 받은 1억 원 중에 반을 뚝 떼서 정의원에 기부를 했을까? 이런 의문도 들고요. 그러면 양아들한테 지급했던 1,000만 원 단위는 왜 없냐? 여기에 다 2천만 원, 2,500만 원 다 수표로 찾았다는데 그래도 수표 반을 찢어준 건 아닐 테고 도대체 2천만 원을 어떻게 줬다는 얘기냐? 그럼 줬다는 거 거짓말이냐? 이런 의문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의문은 아마도 지금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이 정도고 이 이상의 무엇인가를 검찰은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 윤미향 의원을 소환하면 그 부분을 추궁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돼서 지금 윤미향 의원 주변 수사가 거의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소환이 임박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